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와이즈의 제목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해봤고요. 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증가 추이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정확하게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대략 한 8개월, 9개월 만에 구독자가 드디어 이제 4만 명을 돌파하는 어,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저는 22의 자산이 증가하는 느낌?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봐주시고 특히 올해 초에 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배가 늘었어요. 아마 이효석 아이디어 이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참고로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헤지펀드 운용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댓글로 달아주신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씩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와이즈의 제목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최근 매크로 환경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차근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SK 투자 전략에 이제 롱 빅스 있고요. 숏 캐시 그리고 리얼 옵션 그다음에 이제 에쿼티 듀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지난주에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위로 올라갈수록 0 이상이면은 예상보다 좋은 건데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긴 좋은데 생각보다는 덜 좋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점점 더 좋은데 하다가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러셀 2000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경기 민감,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의 강도를 이 러셀 2000에 대한 ETF로 자금 흐름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다. 이게 물론 이제 일시적인 변화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더 베팅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그림은요, 녹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의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아예 거의 지금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별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도 조금 이게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최근에 이 그림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일방적으로 좀 진행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약간 소폭의 달러 강세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스닥이 다우를 한 4% 정도 아웃퍼폼했다는 얘기예요. 주간 단위로 4%면 꽤 큰 규모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좀 더 강화되고 있다. 핵심은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걔네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센터의 이제 기사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 가격과 중국의 PPI
그러니까 검정색이 구리 가격이고 중국의 PPI를 이렇게 그려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구리가 경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PPI가 구리 포함해서 유가를 포함한 커머더티 가격의 상승 여부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PPI 즉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구매자 물가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국면에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사오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A라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플라스틱 병을, 제가 지금 이거 어제 먹던 건데 이 플라스틱 병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뭘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 제품들을 사오는 때 드는 비용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게 뭐 광고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실제로 PCE라는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텐데 이 지표하고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번 주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에쿼티 듀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제가 댓글에다가 제가 그 과거에 7월 달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듀레이션은 원래 이제 채권에서 활용되는 그 용어인데요. 주식에다가도 적용해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NC소프트가 에쿼티 듀레이션이 47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계산한 방식에 의하면 47년인데 47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NC소프트를 이 가격에 현재 가격에 주식을 산다면 그것은 47년 동안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식의 이 가격에 산다라는 얘기는 NC소프트가 나중에 그 캐시플로우로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긴 할 텐데 그 돌려주는 것들을 다 합치면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47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라도 닌 NC소프트 주식을 살 거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장주의 에쿼티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COE,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의 COE가 낮은 기업일수록 사실 에쿼티 듀레이션이 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E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베타, 그러니까 시장하고 얼마나 관계없이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캐시 우드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는 빅테크가 안전자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에쿼티 듀레이션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리 특히 이제 할인율의 변화에 민감도가 큰 주식을 말합니다. 요거 관련된 영상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 보고서에 써놨지만 NC소프트와 같은 그런 경기와 관계없는 주식들이 인플라이드 에쿼티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테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전혀 핫하지 않은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경기랑 관계없잖아요.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빅스라고 해서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이렇게 말씀드렸고 배터리와 세미컨덕터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도력이 뭐 없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과 인터넷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에쿼티 듀레이션이에요. 그린이라는 것은 정책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식을 사놓고 기다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확실하게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성장하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과 그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사들 주말 동안 나왔던 기사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삼성에서 미국의 반도체 오스틴 지역에 반도체를 만든다,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인텔의 CEO가 바뀌면서 그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주말 동안 기사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30조 투자 설도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10조 대 얘기 나왔었는데 30조란 얘기 나오니까 이런 관련된 기대감들이 쉽게 해소되진 않겠구나. 없어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한국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서 코로나 보상 재원을 대줘라라고 이제 여당에서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제 약간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돈 찍어서 그냥 에이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ESG 관련해서 ESG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데 그 규모가 6천억이나 됩니다. 올해는 지금 ESG가 사실 주식 투자와도 관련이 있지만 채권에서 자금 조달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요, BMW에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규제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I가 이제 BMW에 배터리를 공급하잖아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이제 좀 그 좋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BMW를 포함한 그 굉장히 많은 OEM들이 있잖아요. OEM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야 만들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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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전기차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네들이 망할 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테슬라가 좀 조만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기업이 2천만 대를 이게 지금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테슬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이 기업들 중에 누군가가 망하든지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터리의 주문량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텐데 이 시점이 언제 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올까요? 상당히 먼 미래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미래에 먼 미래에 오겠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워낙 먼 미래에 있는 현상들을 땡겨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호재도 땡겨오지만 악재도 땡겨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즉 뭐 그 자동차 OEM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는지 여부를 상당히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은 글쎄요, 뭐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 값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10에서 20%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만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이제 그 생산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이 시작됐다. 비상 걸린 국내 화학업계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아직 조금 이제 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 지금은 이제 커피숍에 갈 때마다 야, 앉을 수 있냐 여부가 이슈지만 코로나 전에는 뭐 딱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전에는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그 일회용 잔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 그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먹고 싶으면 그 머그잔이나 이런 걸 사용했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도 환경 오염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제 살만해지잖아요. 어, 그럼 다시 이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이거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 너도 나도 다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코로나의 수혜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에 대한 회복 중요하고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자, 그리고 주간 경제 지표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해보면 월요일 날은 댈러스 연준에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수는 사실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줘요. 댈러스는 텍사스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리그 카운트가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제조업 활동 지수 조금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탄핵안이 이제 송부가 되는 날이 이제 월요일에 송부가 되고 이제 2월 8일부터 심판이 된다는데 뭐 이미 끝난 게 탄핵을 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모더나 CEO 화상 통화를 오늘 하네요.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 뭐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GDP가 나옵니다. 국내 4분기 GDP가 나오는데 그 K 리커버리가 이제 그 차별적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대문자 K가 좀 소문자로 줄어들면서 차별화된 성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번 4분기 실적에서는 그러니까 GDP를 통해서 보면 GDP는 잘 나왔는데 내수의 타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부양책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제 PBR 한 배 수준이고요. 기아차는 이제 한 배를 넘어섰는데 사실 제가 PBR 한 배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넘어서는 기로에 있는 거라고 봤고 이게 이제 넘어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코스피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2,450포인트를 기준으로요. 자동차 업종이 지금 이쪽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배를 막 뚫고 올라 막 쭉쭉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들을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하는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AMD, 마이크로소프트, J&J 이런 기업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준으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월이 일단 테이퍼링 얘기가 한참 나오던 거를 일단 진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 회의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3월달 FOMC 전후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FOMC 회의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 본허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마이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통과할지 여부가 좀 뭐 그 정도만 관심이 있다. 카카오페이의 외국계 대주주가 중국 기업 중에 하나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와서 그것만 좀 통과가 되는지 여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실적은 기아차, LG화학, LG생활건강이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또 뜨거운 배터리 업종의 대표 주식인데 LG화학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날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1,000억 불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커버하는 거 아니고 이제 외국 기업이라서 상관없지만 왜냐하면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애플의 수익성이 정말 저는 관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번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보긴 했는데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가 애플이 가진 브랜드력 때문에 사실 애플이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들이 아마 반영되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변에서 봐도 이 피터 린치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봐도 요즘에 애플 그 아이폰 그 사러 가면 재고가 없어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좀 그 관건입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7,500불의 EV 크레딧을 제공할 거라는 기대감은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 이게 계속해서 모락모락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걸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얼마나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줄 텐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부티지지 게이라고 해서 또 오히려 더 유명한데 이분이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청문회 내용을 보면은 무인 자율 주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주주환원책 발표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실적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은 유효한데요. 그리고 뭐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삼성 SDI, 모비스, S51, 포스코, 네이버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PC 물가,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PPI 올라가는 거 보고 물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미묘하지만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고 주식시장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즉 경기 민감주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키워드로 에쿼티 듀레이션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 이호석의 와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다시 이호석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